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우공비Q 표준 중학교 1학년 2학기 워크북 63페이지에서부터 74페이지까지 문제를 같이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삼각기둥에서 다음을 구하시오. 밑넓이는 이렇게 생긴 직각삼각형 모양이죠.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해서 약분하고 계산하니까 30 이렇게 되겠고요. 단위는 제곱센티미터, 단위는 안 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옆넓이는 요 넓이 58에 40, 그 다음에 요쪽 넓이 12 곱하기 8이죠. 12 곱하기 8이니까 96. 그 다음에 요 앞에 넓이 13 곱하기 8이니까 114, 38에 24, 104가 되겠네요. 104. 그래서 더하니까 240 여기까지 나오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겉넓이를 구하세요. 밑넓이가 두 개 있으니까 밑넓이 두 개에다가 옆넓이 구한 240을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겉넓이는 300이다. 여기까지 나오게 되겠네요. 자, 정리하시고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2번 다음 그림과 같은 각기둥의 겉넓이를 구하시오. 자, 얘는 정육면체입니다. 정육면체니까 한 면의 길이 25에다가 6개 면이니까 6을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6, 5, 30, 6, 22 해서 150 여기까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요쪽의 넓이가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4인데 위아래로 두 개가 있습니다. 그죠? 위아래로 두 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쪽 넓이가 6, 3, 18, 그 다음에 이쪽 넓이가 6, 4, 24, 그 다음에 이 앞에 넓이가 6, 5, 30 여기까지 되겠네요. 그래서 12 더하기 18 더하기 24 더하기 30 계산하니까 30 더하기 54에서 84까지 나오겠습니다. 넓이니까 단위는 제곱센티미터 되겠고요. 자, 3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원기둥에서 다음을 구하시오. 밑넓이, 원의 넓이죠. 그래서 파이 r 제곱 9파이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옆넓이를 전궤도로 펼치면 직사각형 모양이 된다고 배웠고요. 모선의 길이가 5가 되고 그 다음에 이 옆면의 가로의 길이는 밑면의 둘레의 길이와 같다 이렇게 배웠죠. 그래서 2파이r에서 6파이, 그래서 옆넓이는 30파이 이렇게 되겠네요. 겉넓이는 밑넓이가 두 개 있고요. 옆넓이 한 개 있고요. 그래서 48파이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자, 정리 한번 해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4번 보겠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은 원기둥의 겉넓이를 구하세요. 자, 밑넓이 파이 r 제곱해서 25파이가 위아래로 두 개 있고요. 그 다음에 옆넓이는 모선의 길이가 10이고 그 다음에 옆에 가로의 길이가 밑면의 둘레니까 요 둘레의 길이죠. 요 둘레의 길이와 같으니까 2파이 r 해서 10파이, 그래서 옆넓이는 100파이가 되겠네요. 그래서 50파이 플러스 100파이 150파이다 여기까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정리하시면 되겠고 옆에 보겠습니다. 두 번째 반지름이 4네요. 그래서 파이 r 제곱 파이 r 제곱해서 16파이가 위에 밑에 두 개 있습니다. 두 개 있고요. 여기다가 옆넓이는 모선의 길이가 12, 그 다음에 가로의 길이가 요 원 둘레의 길이와 같으니까 2파이r에서 8파이 되겠죠. 그래서 96파이네요. 96파이. 그러니까 32파이 플러스 96파이가 되겠고요. 계산하면은 8, 2, 128파이다. 여기까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정리 한번 해주시고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5번 다음 그림과 같은 각기둥의 부피를 구하시오. 자, 부피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죠. 자,
밑넓이가 3, 4, 12 곱하기 높이가 2 해서 24. 부피니까 단위는 세제곱센티미터입니다. 세제곱센티미터. 자, 이것도 단위 이제 안 쓰도록 하겠습니다. 생략해서 쓸게요. 자, 밑넓이가 2분의 1 곱하기 8 곱하기 6이죠. 요 직각삼각형. 여기 밑넓이 곱하기 높이 하면 되니까 계산하고 6, 9, 54에 4를 곱하니까 216 여기까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6번 밑면이 다음 그림과 같고 높이가 10cm인 각 기둥의 부피를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밑면의 넓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밑넓이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그 다음에 높이는 10cm라고 그랬으니까 밑넓이 곱하기 높이 하면 되겠죠. 자, 계산하니까 180 여기까지 나오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밑넓이 윗변 더하기 아랫변, 윗변의 길이 더하기 아랫변의 길이 12 곱하기 높이 나누기 2에다가 그 다음에 높이가 10cm. 자, 계산하니까 6, 5, 30에다가 10 곱해서 300이다. 여기까지 나오겠네요. 자, 정리하시고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7번 보겠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은 원기둥의 부피를 구하시오. 자, 마찬가지로 밑넓이 곱하기 높이죠. 자, 밑넓이는 파이 r 제곱, 파이 r 제곱 곱하기 높이 해서 36파이 여기까지 나오겠고요. 두 번째는 반지름이 6이네요. 그래서 파이 r 제곱 36파이 곱하기 11 이렇게 되겠죠. 36 곱하기 11을 해주면은 396파이 여기까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정리하시면 되겠고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8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밑넓이가 16파이, 부피가 112파이일 때 이 원기둥의 높이를 구하세요. 원기둥의 부피 112파이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요 높이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높이는 16파이로 나눠주니까 16파이분의 112파이 파이 약분되고요. 그 다음에 4, 46, 4, 28, 48, 32 그래서 높이는 7 여기까지 되겠네요. 자, 정리하시고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9번 오른쪽 그림과 같은 원기둥의 건널비를 구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밑넓이 요게 이젠 반지름이 6이죠. 그래서 파이 r 제곱 36파이가 위아래 두 개 있죠. 두 개. 그 다음에 옆면의 넓이는 모선의 길이가 12. 그 다음에 요 가로의 길이는 요 원의 둘레의 길이와 같다 해서 2파이 r 12파이 곱하니까 144파이 여기까지 되겠네요. 그래서 72파이 플러스 144파이 그러니까 216파이 여기까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10번 오른쪽 그림과 같은 사각기둥의 건널비가 176이다. h의 값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우선 여기가 4, 여기가 5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은 밑넓이 윗변의 길이 아랫변의 길이 더하고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요게 위아래로 두 개 있습니다. 위아래로 두 개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옆넓이를 각각 4개를 다 구해서 더하지 말고 얘를 쫙 펼친다고 생각할게요. 쫙 펼치면은 이렇게 직사각형 하나가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 길이가 3 더하기 4 더하기 5 더하기 8 요 합쳐진 게 요 길이가 다 더해서 옆면의 가로가 되겠고요. 높이가 h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더하면은 9, 17, 20, 20h 이렇게 되는데 요게 176이다 이러한 얘기가 되겠죠. 자, 계산하니까 36 더하기 20h가 176이고 20h는 140이다. 그래서 h는 7이다. 여기까지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10번의 정답은 3번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자, 정리하시고 다음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오른쪽 그림은 직육면체에서 작은 직육면체를 잘라낸
입체도형이다. 이 입체도형의 건널비를 구하세요.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원래 잘라내기 전에 모습을 그려보면은 요렇게 그려지는 요러한 모습이 됐는데 여기서 잘라냈다는 얘기죠. 근데 겉의 넓이니까 요 부분의 넓이, 요 부분의 겉의 넓이도 여기 위쪽에 메꿔지는 여기에 메꿔지는 형태가 되겠죠. 메꿔지는 형태. 그러니까 여기 넓이를 구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요 넓이도 여기에 메꿔지는 게 되겠죠. 여기에 이렇게 메꿔줘서 요 넓이 구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저 뒤쪽에 있는 요 넓이도 요 앞에 있는 여기에 메꿔지게 되겠죠. 여기에 메꿔지게 되니까 결국에는 잘라내기 전에 건널비를 다 더하면은 이 잘라낸 입체도형의 건널비하고 똑같을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것이 되겠죠. 자, 그래서 원래 넓이를 구하겠습니다. 자, 위에 요 넓이가 16이 위아래로 두 개 있고요. 그 다음에 요쪽 여기가 3cm 3cm니까 6cm죠. 그래서 6, 4, 24가 오른쪽 왼쪽 두 개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앞에가 요 길이를 알아야 되네요. 요 길이는 6이라고 나와 있죠. 6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6, 4, 24가 앞뒤로 두 개 있는 거죠. 앞에 뒤에로 두 개 있으니까 32 더하기 48 더하기 48. 그러면은 32 더하기 96이니까 얘가 128 여기까지 되겠네요. 그래서 11번의 정답은 5번이다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리하시고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12번 오른쪽 그림과 같은 사각형을 밑면으로 하는 사각기둥의 높이가 10이다. 기둥의 높이가 나와 있습니다. 밑넓이를 구하세요. 자, 밑넓이는 이렇게 쪼개가지고 두 개를 더하겠습니다. 이쪽이 1번, 그 다음에 이쪽이 2번. 자, 그러면은 1번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 해서 36이다 되겠고요. 두 번째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해서 약분하고 48. 그래서 밑넓이는 두 개를 더한 84다. 84 제곱센티미터 여기까지 되겠죠. 그리고 부피는 이제 밑넓이 곱하기 높이 이러면 되니까 단위는 세제곱센티미터. 그래서 840 세제곱센티미터이다.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자, 정리하시고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13번입니다. 부피가 200파인 원기둥의 높이가 8cm일 때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는 자,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고 한다면은 밑넓이는 파이 r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에 곱하기 높이를 냈을 때 부피 200파이가 나오더라 이렇게 되겠네요. 자, 파이 약분해지고 8로 약분해주니까 8, 26, 8, 5, 40. 즉 r 제곱은 25가 되겠고 제곱해서 25가 되는 것은 5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반지름의 길이는 5,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하시고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14번 오른쪽 그림과 같은 두 원기둥의 부피가 같다. 자, 그러면 A의 부피는 밑넓이 파이 r 제곱해서 파이 r 제곱 16파이 곱하기 높이는 3 해서 48파이가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B의 높이를 구해라 되어 있는데 H라고 하면은 밑넓이 파이 r 제곱 곱하기 H가 되겠죠. 그런데 이 A의 부피 48파이와 B의 부피 4파이 H가 같은 부피다 라고 했으니까 양변을 이제 4파이로 나누면 H는 12다. 그래서 B의 높이는 12cm 여기까지 나오는 것으로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리하시면 되고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15번 오른쪽 그림과 같은 전개도로 만들어지는 삼각기둥의 건널비를 구하세요. 자, 여기 보이는 넓이 다 더하면 됩니다.
그런데 요 부분은 전개도라면은 여기랑 만나게 되는 거고 요쪽 3cm는 여기랑 만나는 게 되겠죠. 그래서 우선 밑넓이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요게 위아래로 두 개 있습니다. 요쪽 두 개 있고요. 그 다음에 옆 넓이는 한꺼번에 구하면 되겠죠. 한꺼번에. 그래서 4 더하기 5 더하기 3을 해주니까 여기가 12가 되네요. 그래서 플러스 12 곱하기 10 계산하니까 12 더하기 120 그래서 132 여기까지 나오게 되겠네요. 그래서 15번의 정답은 132 단위는 제곱센티미터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정리하시고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16번 다음 그림과 같은 전개도로 만들어지는 사각기둥의 부피를 구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쪽이 여기랑 만나게 되는 거고 이쪽은 여기와 만나게 되는 거니까 5. 그 다음에 여기 4cm는 요 위쪽과 만나게 되겠죠. 자, 부피를 구하는 거니까 밑넓이 구합니다. 윗변의 길이 아랫변의 길이 더하고 윗변 길이 아랫변 길이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여기에다가 곱하기 높이를 하면은 부피가 되는 거죠. 그런데 높이는 요 모선의 길이 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6. 자, 계산해 주면은 3 해서 14 곱하기 12 그럼 14 곱하기 12 해주면 8, 2, 4, 1, 8, 6, 1 168 여기까지 되겠네요. 그래서 16번의 정답은 2번이다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리하시고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전개도로 만들어지는 원기둥의 부피는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밑넓이를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둘레의 길이 요 반지름을 r이라고 한다면은 둘레의 길이가 8파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원의 둘레의 길이는 2파이 r인데 2파이 r인데 요 길이가 요 옆면의 가로의 길이 8파이와 똑같더라. 그러니까 2파이로 약분해주면 반지름의 길이는 4가 되겠고요. 따라서 요 밑넓이는 파이 r 제곱 해주니까 16파이 그 다음에 곱하기 높이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160파이 여기까지 나오겠네요.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하시고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18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밑면이 반원인 기둥의 겉넓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부분의 넓이를 구해야겠죠. 자, 요 반지름이 2입니다. 2. 반지름이 2니까 파이 r 제곱 4파이 반원이니까 반절하고 그 다음에 위아래 두 개 있죠. 두 개. 그 다음에 플러스 옆 넓이를 구해야 됩니다. 자, 요 부분의 넓이는 그냥 직사각형이니까 4, 6에 24에다가 요 뒤쪽에 요 꺾인 부분 요 부분을 펼쳐보면은 요렇게 되겠고 요 길이가 요 6cm죠. 그리고 요 길이는 요 반원의 호의 길이잖아요. 반원의 호의 길이니까 2파이 r에 반절해 주면은 요쪽 길이가 되는 거죠. 요쪽 길이. 요 길이가 바로 계산해서 요 옆면 요 뒤쪽에 꺾여진 면의 가로의 길이가 되더라. 그래서 12파이가 더해져야겠네요. 그러니까 옆 넓이는 36파이. 그래서 36파이가 더해지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계산이 안 되죠. 그래서 24 더하기 12파이 24 더하기 12파이 여기까지 되겠고요. 계산하면은 4파이 더하기 12파이니까 24 더하기 16파이 여기까지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다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리하시고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19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밑면이 부채꼴인 기둥의 부피가 80파이다. h의 값을 구하세요. 자, 이 부채꼴의 반지름이 8이네요. 그럼 부채꼴의 넓이 파이 r 제곱 360분의 중심각 30도 그리고 높이를 곱하면은 밑넓이 곱하기 높이니까 기둥의 부피 80파이가 되겠죠. 자, 계산합니다. 공하나 약분하고 3, 12, 4, 4, 16 4, 1은 4, 4, 4, 16 6, 4, 24. 그 다음에 4, 32. 즉, 3분의 16 파이 h가
80파이가 되는 거고요. 파이 약분하고 8이 16, 8 곱하기 10, 그 다음에 5. 양변에 3을 곱해주니까 h는 15. 따라서 h의 값을 구했습니다. 자, 그래서 19번에 h는 15가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고요. 자,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20번. 오른쪽 그림은 직육면체에서 윗면이 부채꼴인 기둥을 잘라낸 입체 도형이다. 이 도형의 겉넓이를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얘는 이제 전체 넓이에서 빼도 됩니다. 빼도 되는데 요 부분이 추가가 되는 거죠. 잘라내면서 여기 꺾여진 요 부분이 추가가 되기 때문에 요 부분을 또 구해야 됩니다. 구해서 더해줘야겠죠. 자, 그러면은 우선 요 부분, 요 부분, 요 부분의 넓이를 1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얘는 1번 부분의 넓이는 요 전체 사각형의 넓이 36에서 빼야겠죠. 여기 중심각이 90도짜리인 부채꼴의 넓이를 빼야 됩니다. 그러면은 파이 r 제곱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을 뺍니다. 그런데 여기 밑에도 1번 부분하고 똑같은 거죠. 얘가 두 개 있습니다. 이러한 얘기가 되는 거고요. 계산을 해주니까 여기가 10이고 5분의 2파이가 되네요. 5분의 2파이. 그래서 분배해서 72 마이너스 5분의 4파이 여기까지 되겠고요. 요게 이제 요 밑면 두 개의 넓이를 구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쪽 부분의 넓이, 요쪽 부분의 넓이가 69, 54, 54. 그 다음에 요 앞에 쪽의 넓이, 요 앞에 쪽의 넓이는 69, 54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잘리면서 추가된 요 면의 넓이, 요 꺾인 면, 요 면의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얘를 펼쳐보면은 여기 길이는 요 9cm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길이는 요 부채꼴 중심각이 9짜리 반지름이 6짜리인 부채꼴 호의 길이입니다. 그래서 2파이 r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 약분하니까 4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2, 2, 4, 2, 3은 6 해서 3파이 그래서 27파이가 되겠죠. 자, 이 계산 틀렸습니다. 이 90이죠. 90이니까 약분해서 4가 되고 4, 9, 36 그래서 여기는 18파이입니다. 미안합니다. 18파이. 자, 그러니까 겉넓이는 72 마이너스 18파이에다가 플러스 108에다가 플러스 27파이까지 그러니까 180 플러스 9파이 요게 바로 겉넓이가 되는구나 라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180 플러스 9파이. 자, 정리하시고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21번 오른쪽 그림과 같은 입체 도형의 부피를 구하세요. 자, 부피는 이제 전체 넓이에서 여기 속이 비어있는 부분의 부피를 빼면 되는 거죠. 자, 전체 부피 밑넓이 5, 5, 25 곱하기 높이에서 뺍니다. 자, 밑넓이가 파이 r 제곱 4파이 곱하기 높이는 7로 똑같죠. 그래서 7, 5, 35, 7, 2, 14, 175 마이너스 28파이. 그래서 21번의 정답은 4번이다 알 수가 있겠고요. 자, 정리하시고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22번 오른쪽 그림과 같은 입체 도형의 겉넓이를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죠. 자, 겉넓이는 우선 요 부분의 넓이가 필요합니다. 요 부분의 넓이. 요 부분의 넓이는 큰 원의 넓이에서 작은 원의 넓이를 빼야 되죠. 그럼 큰 원의 반지름이 얘랑 더한 5cm가 되는 거죠. 요 길이. 그래서 25파이 파이 r 제곱에서 작은 원의 넓이 반지름이 3짜리니까 9파이를 빼고 얘가 이제 위아래 두 개가 생기는 거죠. 위아래 두 개가 생기고 옆면을 구할 건데 옆면은 이제 요 큰 부분의 옆에인 요 부분에 옆넓이가 하나 생기겠죠. 얘가 6이고요. 그 다음에 반지름이 5짜리인 둘레니까 2파이 r에서 10파이 요거 하나 생기니까 60파이가 하나 생기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요 부분에 옆넓이도 생기는 거죠. 여기가 뚫려 있으니까 겉에 드러난 부분이 됐습니다. 요 옆에 부분, 옆에 부분의 넓이는 마찬가지로 요 세로의 길이는 6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 가로의 길이는 요 원의 둘레의 길이와 같은 거니까 2파이r에서 6파이. 그래서 36파이. 요 파란색과 빨간색이 옆넓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계산하면은 16 곱하기 2니까 32파이 플러스 96파이. 그러니까 128파이 여기까지 나오게 되겠네요. 그래서 22번의 답은 128파이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자, 정리하시고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23번. 오른쪽 그림은 한 모서리의 길이가 3cm인 정육면체의 각 면의 한 가운데 밑면의 세로의 길이 높이가 1인 113 이렇게 되어 있네요. 113 인 직육면체 모양의 구멍을 뚫은 것이다. 이 입체 도형의 부피를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고 단 구멍의 각 모서리는 정육면체의 모서리와 평행하다.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얘는 구멍을 뚫었으니까 이렇게 구멍 하나가 뚫리는 게 나오는 게 되겠죠. 이렇게 구멍 뚫리는 한 개가 나오게 되고, 자, 이제 요 부분인데 요 부분에서 그러면은 위쪽에서 밑에 쪽으로 구멍을 뚫린 부분을 보면은 지금 요렇게 그려진 거죠. 요렇게 그려진 거고, 그 다음에 옆에 왼쪽 오른쪽 구멍 뚫린 거 보니까 어, 왼쪽 오른쪽 구멍 뚫린 거 보니까 요렇게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요렇게 구멍이 뚫려 있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앞뒤로 뚫려 있는 게 요렇게 구멍이 뚫려 있는 게 되겠죠. 요렇게 구멍이 뚫려 있는 모습이 되는데, 자, 여기서 부피를 그냥 단순하게 세 개를 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겹쳐지는 부분이 생기는 거죠. 중간에 겹쳐지는 부분이 요렇게 해가지고 일자리 요러한 게 여기서도 생기는 게 되겠죠. 요렇게 생기는 부분도 있고, 여기서도 요렇게 겹치게 되는 거죠. 이 겹치게 되는 이 부분의 부피는 생각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생각을 해서 빼야지 그냥 단순하게 세 개를 빼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선 보면은 전체 부피는 3 곱하기 3 곱하기 3입니다. 근데 여기서 요 세 개를 뺀다라고 하면은 세 개를 빼버리면 요 빨간색 부분이 세 번 다 빠진 거예요. 한 번만 빠지면 되는데 세 번이 다 빠진 거죠. 그래서 요 부피 1 곱하기 1 곱하기 3짜리가 1 곱하기 1 곱하기 3짜리가 3개가 빠지는데, 여기서 이 빨간색 부분은 한 번만 겹쳐져서 빠져야 돼요. 근데 지금 3번이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2번은 다시 더해줘서 한 번만 빠지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1짜리죠. 1, 2개는 추가를 시켜줘야 됩니다. 3번 다 빠지면 안 되고 한 번만 빠져야 되는 겁니다. 요거 잘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27 빼기 9 더하기 2. 그래서 20 여기까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0 이렇게 되겠고요. 자, 정리하시고 24번 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직사각형을 직선 L을 회전축으로 하여 1회전시킬 때 생기는 회전체 건널비와 부피를 차례로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요렇게 옆에 대칭이게 그리고 멀리 있는 부분은 돌리고, 그러면 원기둥이 되는 거죠. 이 원기둥의 건널비부터 구하면은 밑면의 넓이가 파이 r 제곱 9파인데 위아래 두 개 있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사각형, 옆면이 전기도를 펼치면 사각형이고, 이때 세로의 길이가 8, 가로의 길이는 요 원의 둘레의 길이와 같은 거죠. 그래서 2파이r에서 6파이, 즉 48파이가 추가가 되겠네요. 그래서 18파이 플러스 48파이, 그러니까 66파이, 건널비는 66파이다 나오겠고, 그 다음에 부피 구하겠습니다. 부피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죠. 밑넓이 곱하기 높이 해서 8, 9, 72파이, 부피는 72파이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 한번 해 주시고요. 다음 문제 또 넘어가겠습니다. 25번 오른쪽 그림과 같은 직사각형을 L을 회전축으로 하여 1회전 회전시킬 때 생기는 회전체의 부피. 자, 그러면은 옆에 대칭되게 똑같이 그려야겠죠. 이렇게 똑같이 그리고 그 다음에 멀리 떨어져 있는 부분 돌리고 돌아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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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두루마리 휴지 형태의 모습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큰 원의 반지름에서 안에 있는 작은 원의 반지름 빼면 밑넓이가 되는 거죠. 아니면은 큰 원에서 작은 원의 부피를 그냥 빼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밑넓이는 5파이, 25파이, 파이 r 제곱이니까 25파이. 요 부분이 5가 되는 거예요. 요 부분이 3, 2라고 그랬으니까 5. 그래서 파이 r 제곱, 아이고야, 2파이, 파이 r 제곱 25파이. 에서 요 안쪽에 있는 이 원의 넓이 파이 r 제곱 4파이. 여기 뺀 게 밑넓이가 되는 거죠. 곱하기 높이.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21파이 곱하기 10해서 210파이 여기까지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25번의 정답은 4번이다. 이렇게까지 알 수 있겠고요. 자, 정리하시고 26번 문제 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평면 도형을 직선 L을 회전축으로 하여 1회전 회전시킬 때 생기는 회전체의 부피를 구하시오. 자, 얘도 옆에 대칭되게 이렇게 그리고요. 대칭되게 그리고 멀리 있는 것은 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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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위에 있는 부피, 원기둥의 부피, 밑에 있는 원기둥의 부피, 가운데 있는 원기둥의 부피, 이 세 개의 원기둥의 부피를 더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큰 원은 반지름이 5cm니까 파이 r 제곱 25파이 곱하기 높이는 요 부분이 5라고 얘기했네요. 위아래 거 합쳐서 합시다. 얘랑 합쳐서 하면은 높이가 10에서 5를 뺀 5가 되겠죠. 이거 위아래 두 개 위에 밑에 두 개를 합쳐 놓은 겁니다. 합쳐 놓은 게 되는 거니까 밑넓이 곱하기 높이를 한꺼번에 해주시고 가운데 거는 여기가 3이라고 그랬으니까 여기는 2가 되겠죠. 그래서 파이 r 제곱 밑넓이 곱하기 높이 5 그러니까 125파이 플러스 20파이 그래서 145파이 여기까지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26번의 정답은 145파이 여기까지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7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옆면이 모두 합동인 사각뿔에서 다음을 구하시오. 자, 밑넓이는 요 사각형의 넓이가 되는 거죠. 요 사각형의 넓이 3, 3은 9. 그 다음에 옆 넓이는 요 삼각형이 4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 밑변하고 높이는 90도 되는 걸 찾으셔야 됩니다. 얘가 4개가 있더라. 이러한 얘기가 되겠네요. 그래서 약분하고 계산하니까 24. 밑넓이는 요 밑에 하나밖에 없는 거죠. 뿌리니까. 따라서 겉넓이는 33 여기까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정리 한번 해주시면 되겠고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28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옆면이 모두 합동인 사각뿔의 겉넓이를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은 요 밑넓이는 66에 36 요거 하나 생기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옆 넓이는 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면 되겠죠.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5인데 요게 4개가 있죠. 4개. 그래서 30 더하기 60 그래서 90 여기까지 나오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밑넓이 77에 49에다가 옆넓이 2분의 1 곱하기 7 곱하기 12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49 더하기 140 여기까지 되겠죠. 그래서 189 여기까지 나오게 되겠네요. 자,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29번 오른쪽 그림과 같은 원뿔에서 다음을 구하시오. 밑넓이 파이 r 제곱이니까 16파이, 그 다음에 옆넓이는 전궤도로 펼치면 원뿔이 되는 거죠. 원뿔이 되고 여기가 8이고, 그 다음에 요 길이는, 호의 길이는 요 밑면의 둘레의 길이와 같은 거니까 2파이 r 8파이가 되는 거죠. 자, 우리 이런 거 배운 적 있습니다.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호의 길이, 요게 이제 부채꼴의 넓이다 이렇게 배웠었죠. 그래서 48 32파이, 그래서 옆넓이는 32파이 여기까지 되겠고요. 그래서 겉넓이는 48파이 여기까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정리 한번 해주시면 되겠고,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30번 다음 그림과 같은 원뿔의 겉넓이를 구하시오. 자, 밑넓이 파이 r 제곱 36파이, 그 다음에 옆면을 전궤도로 펼치면 부채꼴, 모선의 길이는 10이고 부채꼴 호의 길이는 요 밑면의 둘레의 길이와 같은 거니까 2파이 r에서 12파이, 그래서 2분의 1 반지름 호의 길이 요걸로 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36파이 플러스 60파이 계산하니까 96파이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밑넓이 파이 r 제곱해서 25파이 생기고요. 플러스 옆면을 전궤도로 펼치면 부채꼴, 모선의 길이는 12, 그 다음에 호의 길이는 밑면의 둘레의 길이와 같은 2파이 r 해서 10파이, 그러니까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호의 길이, 그러니까 25파이 플러스 60파이 해서 85파이 여기까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정리 한번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다음 문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1번 보겠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은 각뿔의 부피를 구하세요. 자, 각뿔의 부피는, 뿔의 부피는 3분의 1, 기둥의 부피의 3분의 1이라고 배웠죠. 그래서 3분의 1 곱하고 밑넓이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그 다음에 높이 7, 그래서 3분의 1 곱하기 밑넓이 곱하기 높이가 뿔의 부피가 된다 배웠네요. 계산하니까 2, 3은 6 해서 28 여기까지 나오겠고요. 마찬가지로 두 번째도 3분의 1 곱하기 밑넓이 곱하기 높이 8, 그래서 약분해서 12 곱하기 8이니까 96 여기까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정리 한번 해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32번 밑면이 다음 그림과 같고 높이가 9cm인 각뿔의 부피, 자, 그러면은 3분의 1 곱하기 밑면의 넓이 2분의 1 곱하기 7 곱하기 8 곱하기 높이, 그러면은 3, 3은 9, 2, 4, 8. 그럼 7 곱하기 14, 7 곱하기 12가 되는 거죠. 7 곱하기 10이니까 84 여기까지 나오게 되겠고요. 자, 3분의 1 곱하기 밑넓이 곱하기 높이, 그러면은 3, 3 해서 3, 4, 12, 3, 2, 6, 72 여기까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정리 한번 해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33번 다음 그림과 같은 원뿔의 부피를 구하세요. 자, 3분의 1 곱하기 밑넓이 파이 r 제곱 곱하기 높이, 그러면은 약분하고 계산하니까 48파이. 자, 그 다음에 3분의 1 곱하기 밑넓이 반지름이 8이죠. 그래서 88에 64파이 곱하기 높이, 그럼 약분해주면 5가 되니까 320파이 여기까지 되는구나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리하시고 다음 문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34번 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밑넓이가 9파이인 원뿔의 부피가 24파이다. 이 원뿔의 높이를 구하세요. 자, 밑넓이 곱하기 높이, 얘가 부피 24파이가 되는 거죠. 자, 파이 약분하고 9로 나눠주니까 높이는 3분의 8 여기까지 나오겠네요. 단위는 센티미터 여기까지
부피네요. 계산을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여기서 빼먹은 게 요거 빼먹었죠. 3분의 1 곱하기 밑넓이 곱하기 높이. 그래서 높이는 8이 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자, 정리하시고 다음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5번 오른쪽 그림과 같은 원뿔의 겉넓이를 구하세요. 자, 밑넓이 반지름이 3짜리니까 파이 r 제곱 9파이죠. 거기에다가 이제 옆면을 전궤도로 펼치면은 부채꼴이 되고 모선의 길이가 11. 그 다음에 요 호의 길이는 밑면의 둘레의 길이와 같다. 그래서 2파이 r 해서 6파이가 되겠죠. 그러니까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호의 길이. 그러면은 약분하고 9파이 플러스 33파이. 그래서 42파이 여기까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정리하시고 다음 문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36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옆면이 모두 합동인 사각뿔의 겉넓이가 h 224일 때 요 h를 구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밑넓이 88에 64. 그 다음에 옆넓이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h인데 요게 4개가 있는 거죠. 요게 224가 되더라. 자, 그러면은 약분해주고 64 더하기 16h가 224. 그러면은 16h는 64가 2항에서 계산되니까 160 이렇게 되네. 160. 그 다음에 8이 16, 8이 16. 그 다음에 나눠서 h는 10이다. 그래서 36번의 답은 3번이다. 여기까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리하시고 다음 문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37번 모선의 길이가 밑면의 반지름 길이의 2배인 원뿔이 있다. 자, 원뿔이 있습니다. 원뿔이 있는데 밑면의 반지름을 r이라고 했는데 모선의 길이가 이 밑면 반지름의 길이의 2배라고 했으니까 2r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겉넓이 구하겠습니다. 밑넓이 파이 r 제곱. 그 다음에 옆넓이는 전궤도로 펼치면 부채꼴 모양이고, 그 다음에 반지름이 2r. 그 다음에 호의 길이는 밑면의 둘레의 길이와 같다 했으니까 2파이 r 여기까지 되겠죠.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호의 길이. 요 값이 75파이. 여기까지 됐다는 얘기고요. 자, 그럼 파이 r 제곱 더하기 계산하니까 2파이 r 제곱은 75파이다. 즉 3파이 r 제곱은 75파이가 되겠고요. 파이 약분하고 3으로 약분하니까 326, 355. 따라서 r의 길이는 5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모선의 길이를 구해야 되겠네요. 모선의 길이는 반지름의 2배라고 했기 때문에 10 여기까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정리하시면 되겠고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38번 오른쪽 그림과 같은 삼각뿔의 부피가 216일 때 x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를 밑면으로 삼으면은 높이는 요 9가 되겠죠. 자, 그래서 밑면의 넓이 2분의 1 곱하기 12 곱하기 x의 곱하기 높이 그리고 뿌리기 때문에 3분의 1 곱해준 여기에 부피가 되는데 216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6이 12 그러니까 18x가 216이 되겠고요. 6, 3, 18 6, 3, 18 66에 36 약분해서 x는 12 여기까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정리하시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9번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6cm인 원뿔의 부피가 108파이 일 때 이 원뿔의 높이를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원뿔의 부피가 나왔으니까 우선 3분의 1 곱할게요. 3분의 1 곱하기 밑면의 넓이가 반지름이 6cm인 원이 되기 때문에 파이 r 제곱 36파이가 되고 여기다가 높이를 곱해주면은 이 원뿔의 부피 108파이가 나온다 이러한 얘기가 되겠죠. 자, 약분하니까 12 6이 12 6일은 6 68에 48 그 다음에 파이도 약분하고 다시 2 약분하면은 높이는 9
그래서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정리하시고 다음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0번 오른쪽 그림과 같은 원뿔 모양의 그릇에 1분에 3파이씩 일정한 양의 물을 넣을 때 1분의 부피가 3파이씩 늘어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이때 다음을 구하여라. 그릇의 부피를 구하세요. 그릇의 부피는 3분의 1 곱하기 밑넓이 반지름이 4짜리인 원이니까 파이 r 제곱 16파이 곱하기 높이가 9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약분하고 계산해 주니까 48파이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빈 그릇에 물을 가득 채우는 데 걸리는 시간. 자, x분 후에 물이 가득 찬다라고 할게요. 그런데 1분의 3파이니까 x분이면은 3파이 곱하기 x분 동안 물을 채우게 되고 이때 48파이만큼의 물이 가득 차게 된다 이러한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3파이로 나누면 x는 16 따라서 16분이 걸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1번 오른쪽 그림은 옆면이 모두 합동인 사각뿔의 전개도이다. 이 전개도로 만든 사각뿔의 건널비가 105일 때 h의 값을 구하여라. 자, 우선 보이는 요 밑면 정사각형의 넓이, 요 넓이가 25. 그리고 옆면에 있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가 이 삼각형의 넓이인데 이 삼각형이 4개가 있죠. 4개가 있는 걸 더해주면 건널비 105가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러면은 25 더하기 10h는 105다. 그러면은 10h는 80이 되니까 h는 8이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8 나오겠습니다. 자, 정리하시고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42번 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전개도로 만들어지는 원뿔의 건널비는 자, 우선 밑면의 넓이는 반지름이 4짜리인 원이니까 파이 r 제곱해서 16파이 생기겠죠. 그리고 요 부채꼴 호의 길이는 이 원의 둘레의 길이와 같기 때문에 2파이 r 해서 8파이. 그러면은 부채꼴의 넓이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호의 길이. 그러니까 16파이 플러스 40파이 여기까지 되겠네요. 그래서 56파이다. 정답은 3번이다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리하시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3번 오른쪽 그림과 같은 전개도로 만들어지는 입체 도형의 부피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밑면을 조금 잡아야 될 것 같아요. 밑면을 잡고 높이도 구해야 될 것 같은데 이때 밑면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높이를 쉽게 구할 수도 있고 어렵게 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요 부분을 밑면이라고 잡겠습니다. 그러면은 요 부분이 올라가겠죠. 요 부분이 올라가고 요 부분이 요쪽에 겹쳐지도록 올라가겠고요. 그러니까 여기랑 여기랑 만나는 부분이 되겠죠. 여기랑 여기랑 만나고 여기랑 여기랑 만나게 되고 높이가 여기 90도로 표현되어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는 절반으로 나눠져 있으니까 9cm씩 갖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우선 뿔의 형태가 됐고요. 그래서 3분의 1 곱하기 밑넓이가 2분의 1 곱하기 9 곱하기 9. 그 다음에 높이가 요 18이 높이가 되는 거죠. 높이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6, 3, 18. 그러면은 81 곱하기 3, 81 곱하기 3이니까 243. 그래서 정답은 3번이다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 다음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4번 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사각뿔대의 건널비를 구하세요. 자, 건널비 겉에 있는 넓이 우선 요 밑면 작은 밑면 쪽 요 넓이가 36입니다. 36.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밑면 큰 부분의 요 넓이는 100이 되겠죠. 100. 그 다음에 요 옆에 옆면 그러면은 윗변의 길이 더하기 아랫변의 길이 그러니까 6 더하기 10. 그래서 윗변의 길이 아랫변의 길이 더하고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를 하는데 요게 이제 옆에 4개의 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136 더하기 160 여기까지 나오겠네요. 그래서 296이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정리하시고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45번. 오른쪽 그림과 같은 원뿔대의 부피를 구하세요. 자, 부피는 큰 뿔에서 작은 뿔의 부피를 빼는 거죠. 자, 그래서 큰 뿔의 부피부터 구합니다. 3분의 1 곱하기 밑넓이, 반지름이 9니까 81파이 곱하기 높이. 높이는 여기서 여기까지가 큰 뿔의 높이가 되니까 9, 여기서 빼겠습니다. 잘려 나간 작은 뿔의 부피를 뺍니다. 그래서 3분의 1 곱하기 밑넓이는 반지름이 3짜리인 원이니까 파이 r 제곱, 그래서 9파이 곱하기 높이 3, 여기까지 되겠네요. 그래서 계산해 주면은 243파이 빼기 9파이, 여기까지 될 것이고, 마저 계산을 해주니까 234파이, 여기까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46번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원기둥 위에 원뿔대를 올려놓은 입체 도형의 건널비를 구하세요. 자, 겉에 있는 부분, 우선 이 부분 보이죠? 이 부분. 자, 이 부분은 반지름이 4짜리인 원이니까 파이 r 제곱해서 16파이, 그리고 요 밑에 있는 요 부분은 반지름이 8짜리인 원의 넓이니까 파이 r 제곱해서 64파이. 그 다음에 요 큰 원통, 밑에 있는 큰 원통의 옆 넓이는 전개도로 펼치면은 이러한 모양이 되겠고, 여기 모선의 길이가 여기 7이라고 나와 있죠. 7. 그 다음에 요 가로의 길이는 요 큰 원의 둘레의 길이와 같은 거죠. 그래서 2파이 r에서 16파이. 그래서 곱해주니까 112파이, 여기까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쪽 요 뿔대 형태의 옆면입니다. 뿔대 형태의 옆면은 이러한 부채꼴이 잘린, 부채꼴 옆면이 잘린 이러한 형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가 5가 되고, 그 다음에 요 호의 길이는 요 둘레의 길이와 같으니까 8파이. 그 다음에 요 밑에는 요 가로의 길이랑 같은 거죠. 그래서 16파이. 그러니까 큰 부채꼴에서 작은 부채꼴을 뺄 겁니다. 큰 부채꼴은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이 여기서 여기까지 10입니다. 반지름 곱하기 호의 길이 16파이에서 작은 부채꼴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호의 길이, 그래서 80파이 빼기 4, 5, 20파이 해서 60파이가 요 부분의 넓이가 되겠네요. 그래서 60파이까지 더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더하니까 70, 80파이에 이렇게 더하니까 172파이, 더하니까 252파이, 여기까지 되겠네요. 자, 그래서 46번의 정답은 252파이, 여기까지 되겠고요.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47번. 오른쪽 그림과 같은 직육면체를 세 꼭지점 A, F, C를 지나는 평면으로 자를 때 삼각뿔 BAFC의 부피를 구하세요. 자, 삼각뿔의 부피입니다. 자, 그런데 얘를 밑면으로 잡는다면은 높이는 요 부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수직이 되는 거니까 밑넓이 우선 3분의 1 곱하고요. 2분의 1 곱하기 여기가 6이고 여기가 5죠. 그래서 6 곱하기 5, 밑면의 넓이 곱하기 높이, 높이는 4. 그래서 3, 2, 6 약분되고 20. 그래서 정답은 4번이다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리하시고요.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48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직육면체 모양의 그릇에 물을 가득 채운 후 그릇을 기울여 물을 흘려 보냈다. 이때 남아있는 물의 부피를 구하세요. 자, 여기가 뿔 형태죠. 그래서 여기를 밑면이라고 잡으면 높이는 요 부분이 되는 거죠. 여기가 6이고 8이고 5가 되니까 우선 부피, 뿔의 부피니까 3분의 1, 밑넓이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8, 높이는 5. 그래서 3, 2, 6 약분되고 40 세제곱 센티미터, 여기까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정리하시고 다음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한 모서리의 길이가 6cm인 정육면체에서 세 모서리의 중점이래요. 그럼 여기가 3, 여기도 3, 여기도 3, 이렇게 되는 거죠.
어, 모서리의 중점으로 지나는 평면으로 잘라낸 입체 도형이다. 이 입체 도형의 부피를 구하세요. 그러면은 전체 부피에서 이 잘라낸 이 뿔의 부피를 빼면 되겠죠. 여기도 3, 3, 3 이렇게 되겠네요. 자, 전체 부피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에서 뿔의 부피 3분의 1 곱하기 밑넓이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3 높이 3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게 216 빼기 약분하고 2분의 9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2분의 432 빼기 9 하시면 되겠네요. 2분의 423 여기까지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49번의 정답은 4번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겠고요. 자, 정리하시고 다음 문제 50번 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직각삼각형을 직선 L을 회전축으로 하여 1회전 시킬 때 생기는 회전체의 건널비. 자, 1회전 회전시키면은 자, 요렇게 멀리 있는 건 원으로 돌리고 원뿔이 되는 거죠. 원뿔의 건널비니까 우선 밑면의 넓이 파이 r 제곱해서 25파이. 그 다음에 전궤도로 펼치면 옆면은 부채꼴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가 10이고 여기가 2파이 r에서 10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호의 길이 그러니까 25파이 플러스 50파이 해서 75파이 여기까지 되겠네요. 그래서 50번의 정답은 5번이다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리하시고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51번 오른쪽 그림과 같은 사다리꼴을 직선 L을 회전축으로 하여 1회전 시킬 때 생기는 회전체의 부피를 구하세요. 자, 그러면은 대칭되게 똑같이 그리시고 돌리시고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얘는 이제 큰 뿔에서 작은 뿔의 부피를 빼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자, 그러니까 3분의 1 곱하기 밑넓이 반지름이 9짜리니까 파이 r 제곱 곱하기 높이는 6하고 12하고 더한 18cm가 되겠고요. 여기서 빼기 작은 뿔 잘려나간 뿔입니다. 3분의 1 곱하기 밑면의 넓이는 반지름이 3짜리인 원이니까 파이 r 제곱 곱하기 높이는 6 여기까지 되겠네요. 그래서 3, 6, 18 곱해주니까 6, 1은 6, 6, 8에 48 486파이 마이너스 3, 6, 18파이 여기까지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8, 6, 468파이 여기까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52번 오른쪽 그림과 같은 사각형을 직선 L을 회전축으로 하여 1회전 시킬 때 생기는 회전체의 부피를 구하세요. 자, 그러면은 똑같이 그리고 똑같이 대칭되게 그리고 돌리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얘는 원기둥에서 가운데 원뿔 모양의 부피를 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원기둥의 부피 밑넓이 곱하기 높이죠. 그래서 밑넓이 파이 r 제곱해서 16파이 곱하기 6에서 빼기 여기는 여기 길이가 2가 되겠죠. 여기가 4니까요. 2 파이 r 제곱 3분의 1 곱하고 4파이 곱하기 높이 여기까지 되겠네요. 그러니까 66에 36, 96파이 마이너스 8파이 여기까지 되네요. 그래서 88파이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52번의 정답은 4번이다 알 수가 있겠네요. 자, 정리하시고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53번 구의 건널비는 4파이 r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4파이 r 제곱은 64 그래서 256파이 여기까지 나오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반지름이 10이네요. 그래서 4파이 r제곱 10의 제곱은 100 그래서 400파이 여기까지 나오겠습니다. 자, 정리하시고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반구의 건널비는 우선 얘를 잘라내는 순간 이 부분이 새롭게 건널비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4파이 r 제곱 9의 건널비에 반절하는 것은
요 옆에 부분 얘 부분이 되는 거고요. 이 밑에 부분은 다시 더해줘야 됩니다. 잘라지면서 새롭게 겉에 드러난 게 생긴 거죠. 그래서 약분하고 동류항 계산해 주니까 3파이 r제곱입니다. 그러면 반지름이 6이기 때문에 3파이 6의 제곱, 그래서 108파이 여기까지 나오는구나 알 수가 있겠네요. 자, 정리하시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5번 구의 부피. 구의 부피는 3분의 4 파이 r의 세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3분의 4 파이에 5의 세제곱, 5의 세제곱 125입니다. 자, 그래서 3분의 500 파이 여기까지 구의 부피가 나오겠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반지름이 9네요. 그래서 3분의 4 파이 r세제곱, 9세제곱, 9 곱하기 9 곱하기 9. 그래서 약분하면은 2가 돼서 3이 돼서 12파이 곱하기 81 여기까지 되네요. 그러면은 81 곱하기 12, 2, 28에 16, 18. 그래서 972. 그러니까 972파이 여기까지 나오겠습니다. 자, 정리하시고 다음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6번 오른쪽 그림과 같은 반구의 부피. 반구의 부피 아까 전에 계산했을 때 3파이 r제곱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부피 이거는 반구의 건널비였죠. 미안합니다. 자, 그러면은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에서 절반 해주시면 반구의 부피가 되는 거죠. 그래서 3분의 2 파이 r 세제곱, 6의 세제곱은 216. 자, 약분하니까 72 곱해주니까 144 파이 여기까지 나오게 되겠네요. 자, 정리하시고 다음 문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반지름의 길이가 2cm인 구를 8분의 1을 잘라낸 것이다. 이 입체 도형의 부피를 구하세요. 8분의 1을 잘라냈으니까 8분의 7만큼이 남았겠죠. 그죠? 8분의 7이 남았습니다. 원래 구에서. 그래서 3분의 4파이 r세제곱, r세제곱, 2의 세제곱. 그래서 약분하고 계산하니까 3분의 28파이 3분의 28파이 여기까지 나오게 되겠고요. 자, 정리하시고 다음 문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58번 오른쪽 그림은 반구 위에 원뿔을 올려 만든 입체 도형이다. 이 입체 도형의 건널비를 구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건널비니까 자, 옆에 부분은 요 부분이죠. 자, 요 부분은 이렇게 생긴 부채꼴의 모양이고 여기 모선의 길이 5, 그 다음에 요 호의 길이는 여기 원의 둘레의 길이와 같은 거죠. 그래서 2파이 r 해서 6파이가 되는 거니까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호의 길이에다가 여기는 9의 절반이죠. 겉에 면에. 그래서 4파이 r제곱 4파이 r제곱에 반절로 나눈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은 겉에 있기 때문에 겉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더해주면 안 됩니다. 이 원 부분은. 그래서 계산을 해주면은 15파이 플러스 298파이. 그래서 33파이. 여기까지 되겠네요. 그래서 58번은 33파이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건널비가 243파이인 반구의 부피는, 자, 반구의 건널비가 아까 전에 3파이 r제곱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얘가 243파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3파이로 나눠주면 r제곱은 81, 따라서 r은 9가 되겠네요. 반지름이 9입니다. 그때 반구의 부피니까 3분의 4파이 r세제곱 9세제곱에다가 반절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2, 2, 4, 3, 3은 9. 그러니까 6파이 곱하기 81. 그러니까 6, 8에 48, 486파이. 여기까지가 되겠네요. 그래서 59번의 정답은 4번이다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리하시고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60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넓이가 4파이인 부채꼴을 직선 L을 회전축으로 하여 1회전시킬 때 생기는 회전체의 건널비. 자, 회전시키면은
대칭되게 똑같이 그리고 멀리 있는 부분은 원으로 돌리고 그려보니까 반구죠. 반구의 건널비 아까 전에 3파이 r 제곱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 그런데 얘가 이렇게 돌아가면은 이 부분의 넓이가 나온 거죠. 이 부분의 넓이가 이렇게 돌아가면은 소관이 꽉 차게 되는 거고 소관이 꽉 차게 됐으니까 부피가 되는 게 되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여기 길이를 구해 놓고 반지름을 찾아도 되겠고 아니면은 요게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이용해 가지고 부피를 찾아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부피 찾기가 힘들 것 같으니까 요 반지름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고 하면은 부채꼴의 넓이 파이 r 제곱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은 90도죠. 요게 4파이다. 4파이다. 그러면 약분해주고 곱해주니까 파이 r 제곱은 16파이가 됐고요. 그러면 r 제곱은 16이니까 r은 4가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3파이 곱하기 4의 제곱. 그래서 48파이. 여기까지 계산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정답은 48파이가 되겠고요. 자, 정리하시고 다음 문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61번. 오른쪽 그림과 같은 평면 도형을 직선 L을 회전축으로 하여 1회전 시킬 때 생기는 회전체의 부피. 자, 그러면은 똑같이 그리고 그 다음에 돌리고 하면은 원기둥 위에 반구가 올려져 있는 모양이 됐네요. 자, 부피니까 밑에 원기둥의 부피는 파이 r 제곱 반지름이 3짜리 이 밑면에다가 높이를 곱하기 3. 요게 이제 아래에 있는 원기둥의 부피고 위에 있는 반구의 부피는 3분의 4 파이 r 세제곱 3의 세제곱 27이고요. 요게 반구니까 절반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27파이 약분하고 곱해주니까 18파이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45파이. 그래서 정답은 4번이다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리하시고 다음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62번. 오른쪽 그림과 같은 평면 도형을 직선 L을 회전축으로 하여 1회전 시킬 때. 자, 그러면은 대칭되게 똑같이 그리는 거죠. 대칭되게 똑같이 그리고 돌리면은 요 부분이 돌아가서 생기는 모양의 도형은 반구에서 이렇게 원뿔의 모양을 빼버리면 되겠네요. 그래서 반구의 부피 3분의 4 파이 r 세제곱 5세제곱은 125입니다. 요거의 절반에서 뺍니다. 원뿔 3분의 1 곱하기 밑넓이 25 곱하기 25파이 곱하기 높이 5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약분하고 계산하니까 3분의 250파이 마이너스 3분의 125파이. 그래서 3분의 125파이 여기까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정리 한번 해주시면 되겠고 다음 문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63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6cm인 구가 원기둥에 꼭 맞게 들어있다. 이 원기둥에서 구가 차지한 부분을 제외한 부분의 부피를 구하세요. 자, 그러면은 얘는 그냥 계산할게요. 여기 반지름이 6이니까 이렇게는 지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높이가 12가 됩니다. 그리고 이 반지름은 당연히 6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원기둥의 부피 파이 r 제곱 밑넓이 곱하기 높이에서 뺍니다. 구의 부피 3분의 4 파이 r 세제곱 6의 세제곱을 빼주면 36 곱하기 12가 6, 22, 2, 3은 6, 3, 6 해서 432파이 432파이 마이너스 3, 7에 21, 3, 2, 6 해서 4, 2, 8, 4, 7에 28 288파이를 빼면 되겠네요. 그래서 4, 2, 4, 1 144파이다. 그래서 63번의 정답은 2번이다. 여기까지 나오겠고요. 자, 정리하시고 다음 문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64번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원기둥 안에 구와 원뿔이 꼭 맞게 들어있다. 구의 부피가 36파이일 때 구의 부피
36파일 때 원뿔과 원기둥의 부피를 차례로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반지름의 길이, 요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고 한다면은 구의 부피는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이고 요게 36파이가 나왔으니까 3, 4, 9, 36 그래서 파이도 약분해 주면은 r 세제곱은 27이다. 따라서 r은 3이다. 여기까지 나오겠죠. 자, 그러면은 원뿔은 3분의 1 곱하기 그러면은 요 반지름이 r이 되는 거고 여기 높이는 여기 지름이 되는 거죠. 2r이 되는 거죠. 그래서 파이 r 제곱 파이 3의 제곱 곱하기 높이는 6이 되겠네요. 계산하니까 18파이 여기까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원기둥 원기둥은 밑넓이 파이 r 제곱 9파이 곱하기 높이니까 54파이. 그래서 원뿔의 부피는 18파이가 되고 원기둥의 부피는 54파이다. 이렇게 직접 구해도 되는데 우리가 원뿔 대 이렇게 꼭 맞는 이러한 도형에서 원뿔의 부피 대 그 다음에 구의 부피 대 그 다음에 기둥의 부피 원기둥이죠. 원기둥의 부피의 비를 우리가 지나가면서 한번 배운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요 부피의 비율이 1대 2대 3이다. 요렇게 해서 구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요 구의 부피가 요 두 개를 차지하고 있는 요 부피가 36파이니까 얘는 절반으로 줄었죠. 그래서 18파이가 되겠고요. 여기서 3배가 늘었죠. 3배가 늘었으니까 54파이다. 이렇게 바로 구하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우선 계산은 요 밑에 푼 게 훨씬 더 빠르죠. 그런데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고 위에 계산하는 과정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정리 한번 해주시고요. 다음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5번 오른쪽 그림과 같은 반지름의 길이가 rcm인 구에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rcm인 원뿔이 꼭 맞게 들어있다. 이 원뿔의 부피가 243파이. 자, 원뿔의 부피 3분의 1 곱하기 밑넓이 파이 r 제곱 곱하기 높이 요게 243파이더라. 그러면은 파이 약분되고 r 세제곱은 3을 곱해주니까 3, 3은 9, 3, 4, 12, 그 다음에 3, 2, 6, 729가 된다. 여기까지 되겠네요. 그죠? 729가 되고 우리가 원하는 거는 9의 부피 3분의 4 파이 r 세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3분의 4 파이에 r 세제곱은 729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약분해 주면은 243, 그 다음에 4를 곱해주니까 4, 32, 4, 46, 4, 28 해서 972파이다.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자, 정리 한번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다음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6번 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직육면체를 4점 A, E, C, G 여기 평면이네요. 이 평면으로 자를 때 이렇게 자르면은 이쪽 입체 도형과 이쪽 입체 도형 두 개로 갈라지죠. 이때 생기는 두 입체 도형의 건널비의 합을 구하세요.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그러면은 요거 지금 하나의 건널비 구한 다음에 2배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요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여기가 8이죠. 여기가 8이고 6이니까 8 곱하기 6인데 위에 밑에 두 개 있습니다. 위에 밑에 두 개 있고요. 그 다음에 정면에 보이는 요 넓이가 8 곱하기 15 그래서 120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보이는 요 넓이가 6 곱하기 15 해서 90. 그 다음에 요쪽 부분도 이제 자르면서 요쪽 부분이 겉으로 드러나게 생긴 겁니다. 이쪽 부분도 넓이가 건널비가 들어가는 게 되겠죠. 잘라서 생긴 부분. 그래서 10 곱하기 15에서 150 여기까지 해야 되고 얘가 똑같은 게 두 개가 있는 거죠.
요게 두 개가 있더라.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산해 주면은 48 더하기 120 더하기 240에다가 곱하기 2. 그러면은 360에다가 48 더하니까 408 곱하기 2가 되고, 그래서 816, 건널비 합은 816이다. 여기까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정리하시고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67번, 오른쪽 그림과 같은 사각기둥의 부피가 108일 때 h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밑면이 직사각형처럼 보이지만 직사각형이 아닙니다. 사다리꼴입니다. 사다리꼴, 여기가 5고 여기가 7이죠. 그래서 윗변의 길이 더하기 아랫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얘가 이제 밑넓이, 그 다음에 곱하기가 h, 높이가 h. 그래서 얘가 108이 되더라. 그러면은 63, 18, h가 108이더라. 그러면은 h는 9, 28, 9, 1은 9, 9, 28 해서 6. 여기까지 되겠네요. 6. 자, 그래서 h의 값은 6이 되겠고요.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68번, 다음 그림과 같은 원뿔 모양의 그릇에 물을 가득 담아 원기둥 모양의 그릇에 부으려고 한다. 원기둥 모양의 그릇에 물을 가득 채우려면 물을 최소 몇 번 부어야 하는지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부피 얘기하는 거죠. 자, 요 부피는 3분의 1 곱하기 밑넓이 파이 r 제곱 곱하기 높이에서 4파입니다. 4파이가 되는 거고, 요 원기둥의 부피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 해서 66에 30, 96파이네요. 96파이. 그러면 4파이가 몇 번 부어야지 96파이가 되는가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4파이 곱하기 횟수는 96파이가 됩니다. 그러면 4파이로 나눠주니까 428, 446. 따라서 24번 부어야지 물이 가득 찬다 알 수가 있겠죠. 자, 정리하시고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69번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모서리의 길이가 4인 정육면체에서 밑면의 대각선의 교점 5, 그 다음에 다른 밑면의 내변의 중점, 중점이라고 나와 있어요. 표시는 안 되어 있지만은 여기 다 2입니다. 2. 2로 다 나눠진 요 중점을 A, B, CD라 할 때 부피를 구하세요. 자, 이제 밑넓이 구하는 게 목적이 되겠네요. 자, 밑넓이는 이러한 사각형 16이죠. 16에서 뺍니다. 요 사각형 4개를 빼는 거죠.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2라는 조그만 직각삼각형 4개를 빼면은 되겠고요. 여기다가 곱하기 높이 해주시면 밑넓이 곱하기 높이, 그리고 뿌리니까 3분의 1까지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3분의 1 곱하기 약분하고 8이네요. 16 빼기 8은 8 곱하기 4. 그래서 3분의 32 여기까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69번의 정답은 3분의 32 이렇게 되겠고요. 다음 문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70번, 다음 그림과 같이 야구공의 겉면은 합동인 두 개의 조각으로 이루어져 있다. 야구공을 반지름의 길이가 3.5인구로 생각할 때 겉면을 이루고 있는 조각의 한 개, 겉면을 이루고 있으니까 겉넓이죠. 겉넓이를 두 개로 나눠서 그 중에 하나를 물어보는 거네요. 자, 그럼 겉넓이는 4파이 r제곱, r제곱이니까 3.5는 2분의 7이죠. 그래서 4분의 49, 얘를 두 개로 쪼개서 그 중에 하나를 물어보는 거네요. 자, 계산하니까 2분의 49파이. 그래서 한 조각은 2분의 49파이다. 여기까지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정리하시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71번, 지름의 길이가 6인, 지름의 길이가 6이라고 그랬으니까 반지름은 3입니다. 반지름은 3. 쇠구슬 한 개를 녹여서, 그러면 속에 있는 부피가 되는 거죠. 녹이는 거니까. 그래서 3분의 4 파이 r 세제곱, 3의 세제곱 해서 약분하고 곱하니까 36파이. 요게 지름의 길이가 6짜리인 쇠구슬의 부피입니다. 얘를 갖다가 지름의 길이가 3, 그럼 반지름은 2분의 3입니다.
반지름은 2분의 3이 되는 거고, 이러한 세구수를 만들려고 한다. 그럼 여기 있는 부피로 여기 있는 부피 몇 개 만들 수 있냐, 이러한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3분의 4 파이 r 세제곱 8분의 27이 되겠네요. 자, 약분해 주니까 2, 약분해 주니까 9 해서 2분의 9파이다. 즉 2분의 9파이가 몇 개가 돼야지 36파이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9파이로 약분하니까 4고요. 2를 곱해주니까 8. 따라서 최대 8개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리하시고 이번 단원의 워크북은 우리 친구들이 상당히 힘들어하는 부분의 단원입니다. 지금 문제 푸는 시간도 지금 1시간 30분 가까이, 1시간 20분 정도 됐네요. 충분히 시간을 두고 천천히 구해 보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쉽지 않은 부분이고 다른 친구들도 다 어려워하기 때문에 한 번 잘 안 됐다고 스스로 자책하지 마시고 여러 번 계속 반복적으로 학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